2차전지 소재 ETF 두 종목이 신규 상장하면서 2차전지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은요, 국내 상장 2차전지 ETF 현황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고요. 2차전지 소재 ETF 과연 투자할 만한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뭔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 ETF는 무조건 소재로 가야 해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2차전지 소재 ETF가요. 기존의 2차전지 ETF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2차전지 소재 ETF가 나한테 필요한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2차전지 밸류체인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대신증권 리서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핵심 광물들을 캐내고요. 재련을 하죠. 그래서 소재, 즉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같은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배터리 셀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넘어가게 되죠. 1,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까지가 바로 2차전지 밸류체인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는 쪽이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이에요. 이렇게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죠. 배터리 리사이클링은요, 수명이 다한 2차전지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핵심 광물들을 다시 뽑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소재들과 더해져서 배터리 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밸류체인별로 대표 종목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이 광산 재련 단계에서는 앨범알, 강봉 리튬 등이 있고요. 이 소재로 넘어가면 그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있습니다. 배터리 셀 쪽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LG 엔소를 비롯한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해외까지 범주를 좀 넓혀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CATL이나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가 있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은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성일하이텍, 세빛겜 같은 종목들이 국내 상장이 되어 있어요. 빠르게 리뷰해드린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ETF가 바로 글로벌 리튬 앤 배터리 테크입니다. LIT라는 티커로 더 친숙한 ETF이죠. 그리고 이 LIT와 동일한 기출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가 바로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입니다.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글로벌 ETF답게 포트폴리오 열어보시면 앨범알이나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삼성 SDI를 비롯해서 중국의 비아디, CATL, 그리고 또 다른 리튬 관련 기업인 SQM까지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ETF 등장 전에 국내 대표 2차전지 ETF라고 하면 바로 이 세 개의 ETF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종목과 앞에서 설명드린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의 가장 큰 차이라면 이 리튬 관련 기업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데 국내에는요, 이 광물 채굴 그리고 재련 관련 상장 기업이 없다 보니까 국내 상장 종목에만 투자하는 이 세 개 ETF 같은 경우는 이 리튬 관련 기업이 전혀 없죠. 국내 2차전지 테마 ETF는 소재 그리고 셀에 대부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소재라고 통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동박 등과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여기다가 이 배터리 셀 3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IT ETF와는 다르게요.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2차전지 ETF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2차전지 ETF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배터리 셀 3사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아무래도 세 개 ETF 모두 유동시총 가중 방식으로 종목을 구성하다 보니까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큰 배터리 셀 3사지요.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 세 개 ETF의 편입 비상이 10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1월 2일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이유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급등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KRX 2차전지 뉴딜 같은 경우는 삼성 SDI, LG엔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이요. 25%씩 총 7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종목 편입이 상한 비중이 10%이다 보니까 배터리셀 3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 두 ETF보다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10개 종목이요.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수준밖에 안 돼요. 이 두 개 ETF에 비하면 역시나 낮은 수준이고 셀보다는 소재 그리고 중소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특징적인 부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배터리셀 3사 비중이요. 얘와 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셀 3사의 비중이 약 50%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 추이를 보았을 때 이 세 개 ETF 간의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나는 포인트는 매우 간단해요. 배터리셀 3사가 잘 나가면 수익률이 이런 순으로 잘 나올 거고요. 반대로 배터리셀 3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기초지수 내에서 다른 종목 대비 부진하면 수익률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2차전지 ETF 세 종목의 누적 성과를 2021년 1월 2일부터 최근까지 그려본 것인데 과거에도 주가의 희비가 엇갈렸던 구간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의 성과가요. 이 하늘색 선 보시면은 다른 ETF들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나머지 두 개 ETF에 비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전지 소재 비중이 높았던 것이 이 수익률 차이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은 2차전지 테마에 투자하는 ETF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는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글로벌 2차전지 ETF이고요. 기존의 국내 2차전지 ETF는 국내 상장 2차전지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셀 관련 기업들에 집중하는 ETF인데 특히 타이거 KRX 2차전지 뉴딜과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의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차전지 소재 ETF 같은 경우는요. 이 배터리 셀 3사를 완전히 배제를 합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에만 집중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세 개 ETF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사실 나는 2차전지 ETF 투자하는데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빼고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얘네들은요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기존 상장되어 있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2차전지 ETF들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2차전지 ETF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같은 경우가 너무 배터리셀 3사 몰빵이라 가지고 좀 꺼려지신다 라고 하시면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충분히 훌륭한 2차전지 투자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2차전지 소재 ETF 세 종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TF를 거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